이 시간 1시 사업 설명하는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뭐가 걱정이냐면 식곤증이 걱정이에요. 식곤증. 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떠들다가 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어마무시한 이 눈꺼풀하고 싸워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지루하지 않게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여기 안 계시고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 오전에 없으셨던 분, 오전에 안 계셨어요? 오전에 안 계셨고, 네. 오전에 참 좋은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이따가 2시에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뭐 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기 오실 때, 초대받고 오실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고 오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초대를 받으셨어요? 뭘 찍어준다고요? 코인 가게를 올려드리는 코인을 찍어. 간단하게. 맞아요.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짚어드리죠. 혹시 전혀 뭐 이런저런 배경 설명 듣지 못하고 잡혀오신 분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 많은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끌려오신 분들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대화가 좀 될까 하다가 화두를 정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재밌는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일. 맞아요. 돈 쓰는 일. 그런데 맞아요. 그 돈 버는 일이 가장 재밌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일이 돈 쓰는 일이에요. 돈 쓰는 재미가 없으면 돈 벌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돈 쓰는 재미가 최고예요. 중국 속담에, 제가 중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중국 속담에. 그만큼 돈의 위력.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자다가도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 돈 쓰려고. 그런 힘을 가진 게 돈인데, 최근에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을 쭉 하면서 느낀 건 돈이 곧 에너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통장에 혹은 지갑에 돈이 없어서 기운 빠져본 적 있으세요? 에너지야, 에너지. 두둑하면 어때요? 어깨 뭐든지 해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신나고 재밌는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맞아요? 네. 대충 살아오신 분 있어요? 오늘까지? 정말 치열하게,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스러우세요? 현재가?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더 이상 난 부족한 게 없어.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리라고 보는데, 부자들은 그걸 마음껏 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셨죠? 막 그냥 돈 버는 거는 많아요. 다양하게 어딜 가도 이것저것 가면 다 돈 버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돈 찔끔찔끔 한 달에 얼마씩 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부자가 한번 돼보자고요. 부자가 됐는데 얼마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100억 정도는, 그렇죠. 100억 정도는 맞아요. 22년도에 국민은행에서 의식구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시는 고객들을 상대로. 물론 그 고객들은 창구에서 번호표 뽑는 고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은 30억, 50억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그래도 현금 100억은 있어야지. 사용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승용차가 고급이죠? 고급차. 벤츠가 있다고 쳐요. 벤츠 얼마짜리? 3억짜리 벤츠 있어요. 그 3억짜리 벤츠는 사용 자산이니까 빼. 내가 사는 집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살아. 그 집이 비싼 집이야. 좋은 집. 얼마짜리? 예? 3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거 사용 자산이니까 빼고, 그런 자산 말고 그냥 분리되어 있는 금융 자산 100억. 그 정도 있으면 부자다. 자, 100억 있으신 분. 100억 갖고 싶으신 분. 좋아요. 그런데 100억을 만드는데 내 나이 99살까지는 안 됐는데 100살 되면 된대요. 그러면 하실래요, 열심히? 해요. 99살까지는 돈이 없는데 100살 딱 되면 100억을 준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여행 다니라 그러잖아. 다리 떨릴 때 여행 가지 말고. 응? 그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길 수 있을 때 돈도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병원비로 나가는 그 돈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걸려서 20년 혹은 30년 걸려서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할 텐데 그거를 3년 만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초대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0억 드릴게요. 100억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원양어선 타셔야 돼요. 이 배는 3년 있다가 무태 내려요. 그때까지는 못 내려. 대신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불구도 안 만들 거고 온전하게 해서 내려 드릴 텐데 마음고생 몸고생은 조금 하셔야 돼. 왜냐? 태풍이 불면 나가서 열심히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뜨거운 남태평양 갑판 위 철판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신발이 쩍쩍 늘러붙는 거기에서도 일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쳐갖고 2달 내내 얼어 뒤질 것 같은 북극 해를 지나는 그 경로도 겪으셔야 돼. 그래도 3년 후에 안전하게 무태 내릴 때 100억 드린다면 타실래요? 그 배 타실 분? 3년이면 타시면 어디들 가면 쉽게 돈 번다는 얘기 하면 솔깃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오시면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왜? 얘가 알려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고팔고 하면 돈 벌 수 있거든. 그런데 마냥 쉽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노력하셔야 되고 조금 부지런하시고 조금 성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게 되실 건데 그게 3년 안에 100억이라는 걸로 돌아올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이 일을 마음껏 하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 어떤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서. 그러면 능력이네. 본인이 기회를 잡는 능력 때문이다. 운 때문이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둘 다. 운칠기삼 둘 다를 퍼센테이지로 나누시면 운칠기삼. 흔들고 쓰리고 에피바. 좋아요. 운이 없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나 운이 좋았어. 나 같은 사람도 했잖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분들 어때요?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만 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첫 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아세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청소노동자 그리고 경비원.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부지런하세요.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청소하고 내린 눈 쓸어서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정리 다 해놓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100살까지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가능한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좋은 부모 만나면 되죠. 좋은 부모 만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재용이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저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요. 최태원 회장은 저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쟤는 뭔 복이 있어서. 저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이 드실 때까지 계속 가난하신 거예요. 자, 부자들은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자, 부자는 이래요. 시대의 변화, 아까 기회를 잘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춘 사람들이에요. 적응하는 자가 생존을 한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종이 살아남아서 생물학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때그때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예가 부자였을까요?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그렇죠? 땅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소작인이 부자였을까요? 자, 요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게 산업혁명 이후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나 자본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거기에 고용돼서 월급 받는 사람이 부자예요? 다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빨리 뺄게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가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자, 지금 금값 얼마예요? 금 한 돈에 58만 원? 팔 때, 살 때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걸 느끼세요? 머릿속에 금값 하면 5만 원에 멈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 뒤로 돌반지를 사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돌반지 선물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돌반지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값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금값 비싸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얼마나치? 14K도 요새는 비싸더라고요. 그게 금값이 오른 걸까요? 내 호주머니가 얇아진 걸까요? 내 호주머니가 얇아진 거예요. 세상에 안 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내 남편 월급, 내 새끼 성적. 그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다 오른대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 상승을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예요. 미국이 찍어낸 달러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되는가? 이게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죠. 조선시대 때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 얘기하는 거에 귀가 쫑긋쫑긋 전 세계가 출렁거리지 않나요? 맞죠? 그런 시대에 살아요. 시대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900년 부활절 퍼레이드 뉴욕 5번 가래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민 박사님이 이번에 세미나 때 보여주신 강의예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박사님 그 사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찾기 어려운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때 제가 그 분야 전문가잖아요. 네, 맞아요. 박사님 밥통줄 끊고는 싶진 않은데 그래도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때 쓰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1900년에는 마차예요. 다 마차인데 여기에 차가 한 대 있어요. 자동차가. 다른 건 다 마차예요. 말이 끌고 가. 근데 얘가 차예요. 차. 얘가 1900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1913년 부활절 사진이에요. 이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차로 바뀌었어요. 차로 바뀌고 마차가 한 대 있어요. 여기. 이게 시대 변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데 못 느끼시죠? 왜? 변화라는 건 시나브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억도 안 나. 언제부터 썼는지. 아니, 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썼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길거리에 서서 택시 잡는 분 손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손 잡는 사람은? 취객이라고 부르지. 그런 사람 말고는 길거리에서 손 들고 택시 다 잡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전부 어떻게 해? 뭘로 해요?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택시 잡으러 길거리에 헤매면 바보 원시인 소리 듣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도시 생활을 하기가 깝깝해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결제를 하셨죠? 분명히 돈을 썼어요. 근데 돈을 샜어요? 돈을 안 세, 돈을 안 만진다고. 시대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종이돈, 그러니까 돈의 형태가 동전으로 가지고 다닐 때는 점점 무거워지니까 괴짝으로 들고 다닌다고. 하이드 시켜가지고 큰 거래를 할 때는. 그러다가 종이돈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어음이라는 형태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은행권이라고 하는 지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신용카드. 근데 지금은 아예 신용카드도 아니고 핸드폰을 띡띡띡 하면 디지털 세상, 숫자에 불과하죠.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갔는데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숫자에 불과한 돈을 믿을 수 있으세요? 못 믿어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거가 형태가 암호화폐 형태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형태도 암호화폐 형태로 바뀔 거라고. 이미 한국은행은 그 실험을 다 끝냈어요. 실험을 다 끝내고 CBDC라고 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하는 걸 실험을 했는데, 최근에 한 실험은 이마트 같은 데서 결제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했어요. 10만 명의 멤버를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코인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인식은 뭐예요? 코인은 곧 사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죠.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변에서 다 뜯어말려. 코인은 하지 마. 코인에 코자만 얘기 꺼내도 꺼져. 안 해. 너 연락하지 마. 이래. 왜? 워낙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5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코인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투자라는 말만 듣고 돈을 넣었어요. 와, 대박.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해진 그 이자율이 1년에 1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얘는 100일 만에 60% 이자를 준대요.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돈을 맡겼더니 실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박따박 하루에 1.6%씩 100일 동안 받았어요. 뭘로 받았냐? 코인으로 받았어요.
그거를 빗썸에서 팔아치워갖고 현금으로 뺐거든요. 그런데 그 100일 동안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재단 애들이 가격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물량을 풀어내는데 밖으로 물량을 풀면서도 가격까지 끌어올려갖고 100일 만에 제가 수억을 벌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죠. 처음에 그걸 할 때 옆에 지인들한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했던 사람들이 제가 수억 번 걸 봤을 거 아니에요. 100일 동안 야, 저렇게 되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받아가지고 이거 저 할 거예요 했더니 자발적으로 돈을 들고 들어오는 거 이제 하자고. 그렇게 해서 20억이 딱 모였어요.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2달 만에 문 닫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20억 빚졌어요. 제가. 마이너스 20억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믿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도 꽤 많은 돈으로 때려 맞고 있어요. 그걸 하는데 이 세상이 다 코인 가지고 사기를 워낙 많이 치니까 코인은 곧 사기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만 가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최근에도요 비트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뭐 그런 거 말고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시대 변화예요. 그건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얇아진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전에는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300만 원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요? 첫 번째 줄이는 게 뭐 줄여요? 외식 줄여요. 외식 줄이니까 식당들이 다 문 닫는 거예요. 2차 가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혹시 노래방 가본 적 있으신가요? 다 줄인다고요. 다. 이게 시대의 변화인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조적인 변화죠. 빨리 가게 문 닫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만 보내게 될 거예요. 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혹시 배워본 적 있으세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이렇게 한대요. 투기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사전적인 의미라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투기래요. 투자는 저렇게 안 해요? 투자는 아무 때나 해요? 기회를 틈타지 않고?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기회를 틈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왜 그건 투기질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이걸 구분할 수 없다고 실토를 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20억 얻어 터지면서 배운 거예요. 누군가한테 맡겨서 하는 건 다 투기다. 그냥 내가 직접 하는 게 투자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랬더니 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뭘 하자고 제안을 할 때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때 선이 분명해진 거예요. 투기는 아무리 여러 번 해서 투기로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투기로 해서 돈 벌어도 투기를 여러 번 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안 불러요. 근데 투자는요. 손해볼 수 있어요. 투자는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투자 실수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안목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시장에서 결국 전문가 소리 듣고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뿐이죠. 제가 12번째 가난 탈출 프로젝트로 우리 EX를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주변에 지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소리를 했을까요?
했겠죠. 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비행기 4대 갔잖아요. 넉대네 이래. 그렇게 제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제 진짜를 만났거든요. 진짜를 만나서 해보자고 하니까 됐어 너나 해. 돈도 필요 없대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문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겪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돈이 적당해서 어쨌든 간에 돈 문제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으실 테지만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EX를 시작하고 한 6, 7개월쯤 됐을 때부터 돈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돈 걱정은 안 합니다. 비록 마이너스 20억 부채는 짊어지고 있지만 오래됐냐고요? 아니요. 이제 15개월 차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EX 멋지죠. 자, 이제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투자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 오셔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다 투자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되는 거, 디플레이션 되는 거. 자,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게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어서가 아니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시대가 열렸을 때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 수가 더 많았어요. 맞아요? 윈도우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OS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쉬워졌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일부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일부.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 세상에 24시간 접속한 상태로 살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 덕분에. 스마트폰이 24시간 여러분들을 인터넷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요. 카톡 날라오죠. 뭘로 와요? 그거 인터넷으로 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파 타고 오는 인터넷망하고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전화는 안 터져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가면 카톡은 보낼 수가 있죠. 뭔 얘기인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쓰기만 잘 쓰면 되지 뭐.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음식만 데워서 먹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가능할까요? 인구 구조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인정하세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애기들을 만날 수가 없어. 유모차 끌고 가서 쫓아가 보면 강아지야. 안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막 얘를 보듬고 안고 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강아지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투자하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곧 뉴스에서 접하시게 될 얘기가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터질 거예요. 폭탄이. 그 폭탄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올 건데 이미 중국 부동산으로 난리 난 건 아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2025년도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폭탄이 터질 텐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빨리 준비하시지 않으면 휩쓸려서 그냥 다 쓸려갑니다. 자,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더니 삼성전자 주가 요새 어때요? 끝내줘요? 모르죠? 넘어가자고요. 또 남의 회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코인 투자는 어때요? 할만한가요?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빠졌죠? 네. 고점 찍고 빠졌어요? 빠졌는데 더 빠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빠지면? 막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더 내려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가격이 좀 빠졌는데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이런 분도 있다고. 2,500원에 걸으신 분 되겠어요. 자, 이 저짝에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 막 뭐라 그래.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인 시장의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덕분이기도 해요. 왜? 코로나 때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에 있으라니까 집 안에서 뭐예요? 핸드폰 갖고 만지작 해서 유튜브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코인을 접해서 인구가 늘었는데, 그때 강제로 늘었던 인구 말고 지금 자생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코인 세계가 이제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코인 시장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남았다. 그때가 오면 이미 지금 같은 호황기는 다시 안 올 거예요. 올해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기회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코인 인구가 늘어나면 그 시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경제 변수, 경제를 예측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세요? 인구 구조 변화예요. 인구 구조 변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어디에서 해요? 목 좋은 데서 하죠. 뒷골목에서 해요? 목 좋은 데서 하잖아요. 왜? 인구 구조예요. 유동인구.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런 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름 들어봤어요? 송치형 회장? 처음 들어요?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 회장님. 이분의 자산 증가 속도가 제가 추측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돈이 늘고 있어요. 이분의 자산 증가 속도가 최고라고 생각이 하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뭐냐면 예전에는 노동 집약적인 형태를 보여준단 말이죠. 2조 5천억의 단기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15,000명의 직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1인당 1억 6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나무는 2조 2천억 버는데 450명 갖고 했어요. 직원 1인당 50억 가까이 남겨먹은 거야.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하면 어느 회사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나무 주식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나무 주식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디에서 부자가 쏟아질 건지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 갖고 사기만 당하고 다니고, 아직도 어디다 얼마 주면 뭐, 예전에는요 덩치가 컸었어요. 요새 없어도 돼, 그 정도는 하는 정도로 낮아졌어. 1,000달러만 내, 1,000달러. 한 번만 내, 여러 번 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전략들이. 전에는 5년 전에는 10,000달러 막 이랬어요. 한 구찌 하려면 막 5,000달러, 10,000달러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이즈, 그만큼 힘들어진 거지. 근데 여러 번 당했는데 혹시나 싶으니까 또 150만 원 보내요. 나만 보냈구나. 돌아와요? 내 호주머니 떠난 돈은 안 돌아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코인을 해보자. 뭐 할 거냐?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았죠. 그러다가 요때 2007년 이 뭐예요? 1월 19일 날 뭘 하나 세상에 내놨어요. 뭐죠? 몰라요? 아이폰. 어른폰 말고 아이폰. 우리는 어른폰 쓰잖아, 다. 여기는 아이폰 써요, 애기라서. 야,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세상을 바꿀 물건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욕먹은 게 뭐냐면, 그거 애들도 쓰는 거, 애들 쓰는 거지 이게 무슨.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말 듣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애들도 쓸 수 있을 만큼 편해.
쉬워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세상을 바꿀 물건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이폰을 사서 쓸 생각만 했지 아이폰을 만드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주식 안 샀다고 그때는. 그러더니 10년쯤 지나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10년쯤 지나서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데 사람들은 한 10년쯤 걸린대요.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자, 코인이 세상에 나온 게 언제예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첫 발을 뗀 게 2009년도였어요.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알게 됐을 때 이제 이해는 좀 됐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코인은 곧 사기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서 실제 세력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근데 범인들, 우리 서민들은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빨리 계몽운동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위에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빨리 흔들어서 깨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애플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기만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떨어졌다고요. 떨어지고 그러면 80% 떨어지면 회사 망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세가 80% 빠지면 어때요? 이거 이제 비트코인 끝났나 보다. 아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싸게 내려가는 일은. 왜? 구조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 큰 규모의 자금들.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 뒤로 조금 바뀌지 않았나? 물론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또 흔들어내긴 하겠지만요. 많이 바뀔 거예요. 자, 혹시 새로운 시대에 그 기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몰라? IoT라고 부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차를 시동을 딱 걸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하죠. 목적지를 입력하는데 두 가지 목적지는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가 집, 하나가 회사. 그건 기본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 내가 시동을 딱 걸고 집을 딱 누르는 순간 이제 내비가 알려주죠, 길을. 그럴 때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난방장치가 다 이게 지가 알아서 해요. 왜? 자동차가 알려줬어. 주인님 모시고 간다. 이제 출발했다. 30분 후에 도착해 라고 하니까 걔가 30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앞에 주차장 있고 딱 오니까 주차장이 쫙 열려요.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열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벌써 엘리베이터가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하 주차장 지하 3층으로 딱 내려가면 3층 딱 와서 기다려요. 이게 IoT예요. 지네들끼리 통신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할지 자동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올라가면 어때요? 따뜻하니 데워진 집에 난방장치가 환기가 다 되고 난방까지 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은 누가 누릴까요? 이거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부자 되셔야 된다고. 야, 부자 어디에서 쏟아져요? 코인 쪽에서 쏟아져요. 그런데 보세요. 주가의 미래 예측 가능할까요? 주가의 미래 예측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코인의 미래는요? 예측 가능해요? 아침에도 꿀 드신 분들 많더니 점심에는 꿀 더 많이 드셨네. 이게 가능할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는 이유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코인은 태생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뭐냐? 기존 방식은 중앙 집권형 방식이에요. 가운데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하려고 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우스가 있어요. 이 마우스를 제가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싸게 내놨어요. 인터넷에다. 그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네. 어떻게? 저하고 거래 한번 해보시죠. 이거 1,000원. 그러면 돈을 먼저 보낼 거예요? 물건을 먼저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하죠? 돈을 먼저 보내야 돼요? 물건을 먼저 보내야 돼요? 신뢰가 없어요. 거래 성사가 안 돼. 그래서 중간에 나선 애들이 누구냐? 옥션 이런 애들이요. 쿠팡에 중고 물건 자기 물건 올려서 팔잖아요. 쿠팡이 나서서 내가 에스크로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사고 싶어요? 그럼 돈 입금해요. 야, 나 돈 받았어. 물건 보내. 물건 마음에 들어요? 구매 확인 눌러주세요. 구매 확인 눌러서 야, 저태야.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앙 통제.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둘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 바로 블록체인 방식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둘 사이의 거래 내역을 둘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공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세상에 만방에 다 알려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거래하기로 했다? 라고. 예를 들어서 나 너한테 100만 원 빌려갔어 라고 썼어요. 썼는데 그거를 둘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우겨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모두 다한테 복사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100만 원 빌렸네 하는 걸 만방에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갚게 되면 100만 원을 갚으면 장부에 기록이 남을 텐데 얘가 뭐라고 우기느냐면 야, 나 너 1,000만 원 빌려줬어. 우겨요. 돼요? 안 돼요. 그게 해킹 불가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원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 원장. 분산형 시스템. 탈중앙. 중앙에 통제가 없이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는 방식을 찾아낸 게 디지털 세상은 특징이 뭐냐?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복제를 했는데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이 안 되는 게 디지털 세상이에요. 거기에 복사를 할 수 없게 딱 막아놓은 게 블록체인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화폐로서 의미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걸 할 수 없게 만든 해킹 불가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런데 공개해놨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픈 시켜놓다 보니까 추적이 가능해진 거예요. 보세요. 이게 예전에 캡처해놔서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요게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비트코인 1등부터 쭉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1등 몇 개 갖고 있어요? 248,598개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 얘는 누구냐면 내 친구야.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예요. 두 번째 15만 6천 개 있는 거 이거 비트피넥스라고 하는 거래소예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건 거래소 지갑이에요. 로빈훗, 바이낸스 이렇게 거래소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8번 아무것도 없죠. 네. 이거 개인 지갑이에요. 개인 지갑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개인 지갑 이렇게 치면 쇼핑에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쿠팡에서 16만 원 무료 배송 해준대요. 16만 원 살 수 있어. 지문 인식 방식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이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호주머니 가지고 다녀. 몇 개? 개수 제한 없잖아. 그러면 아까 일단 24만 8천 개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갖고 다니다. 잊어먹으면 끝이잖아요. 이거 분실하면. 그리고 어떤 놈이 와서 칼 딱 들이대고 뺏어가면 끝나잖아. 근데 이 위험한 거를 왜 쓰냐고. 똑같은 거 사갖고 비밀번호 치면 나와요. 잊어먹었어도.
그래서 비싼 거예요. 가격이. USB보다는 비싸죠? USB는 5,000원이면 사잖아요. 자, 그 거래소, 그 지갑을 들여다보면, 자, 8번 한번 눌러볼게요. 개인 지갑. 눌러보면, 사람 맞다고. 야, 네가 의심스러워, 이놈아. 자, 보세요. 요게 24년 3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 계좌가 개설이 된 거예요. 그때 78,317개의 비트코인을 입금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출한 흔적이 없어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인출한 흔적이 없어요. 자, 요거 말고 다른 계정도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 요 15번, 요거 한번 17번, 44,000개 있는 거. 44,000개 어때요? 좋아요? 좋아. 44,000개 있어요, 이 계정에. 여기도 보면 이 계정은 2019년 11월 25일 날 만들어졌어요. 만들자마자 44,000개 넣어놓고 지금까지 얘도 안 건드렸어. 한 번도 뺀 흔적이 없죠? 뺀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뭐 볼까요? 어디 있지? 14번 한번 볼까요? 열려라 참깨. 얘도 뺀 흔적이 없네. 우와, 얘는 오래됐어요. 2014년 5월 달에 만들어졌어. 이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건드렸어. 안 뺐죠, 한 번도. 이야, 대박. 10년 넘게 안 건드렸어. 뒤진 거 아닌가? 이래요. 이렇게 다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코인이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금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어디에서 팔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 팔 수 있어요.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거래소에서 팔아갖고 현금을 빼면, 팔아치워서 현금을 빼면 가격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자, 반대로 현금을 들고 들어가서 코인을 사갖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못 믿어, 거래소를. 해킹 당하잖아. 엊그저께도 하나 털렸잖아. 뭔 소리야? 아까 해킹 안 당한다며. 해킹 불가라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해킹 불가. 그건 비트코인 자체를 해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최근에 뉴스에 나온 해킹은 도난 당한 거예요. 그 해킹하고 달라요. 시스템을 해킹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갑을 털어간 거예요. 그거는 해킹 당했어요. 그렇게 코인을 살려고 하는 돈이 들어와서 코인을 사갖고 개인 지갑으로 자꾸 옮기는 이유가 털리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보관하는 거예요, 개인 지갑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추할 수 있죠. 거래소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유추하는 걸로 알 수가 있다. 그게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망 위에서 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통상 거래소로 비트코인 4만 개 이상 들어오면 대폭락이 나와요. 엄청난 폭락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추적해서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측해요? 얘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여러분들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죠? 요즘에 자동차하고 경주하는 사람 있어요? 자동차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 없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나보다 성능이 좋아. 계산도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정보를 빨리 분석해내요. 그러면 얘를 활용해야 돼요? 얘하고 싸워야 돼요? 얘를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얘보다 성능 떨어지는 것들만 돌아다녀. 시중에 AI로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고야보다 똑똑한 놈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고야는 순수 토종이고요. 나이가 벌써 8살이 넘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녀. 그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추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이낸스 초창기 데이터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를 맞춰 왔다고요.
처음 5년 동안은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22년 6월부터 유료로 제공을 해요. 유료로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데 안 맞으면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맞으면? 잘 맞으니까 회원이 3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유료 회원 3만 명이 넘어간 이유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거 잘 맞아요. 내가 다 해본 다음에 속이 올 거야. 이미 검증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고야가 알려주는 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려주는 대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이렇게 매매하세요. 몇 프로 이렇게 매매하세요. 수익 난 거 보셨죠?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연습만 조금 하시면 돼. 승용차가 좋은 게 있어도 연습 안 하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그래서 3년 원양어선 얘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조금 좌충우돌 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안정화가 돼. 안정화된 이후에 3년이면 여러분들 다 은퇴할 수 있어요. 100억 이상 벌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1%는 껌이에요. 하루 1%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나 집중하면 하루 1%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안 되던데 하시는 분? 있잖아. 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하루 1%만 해보자 이거예요. 하루 1%. 종잣돈은 얼마 있었어요? 종잣돈 영어로 하면 뭐게요? 시드머니. 종잣돈 영어로 시드머니. 그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많지도 않고 50만 원 갖고 1%씩만 복복리로 굴려봐요. 50만 원 없는 셈 치자고 그냥. 50만 원 없으면 나는 굶어 죽어 하시는 분들 얘기하지 말고 50만 원 없어도 돼요. 그 돈 갖고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5천 원. 그 다음 날은 5,050원. 이렇게 찔끔찔끔 늘어나요. 하루 종일 열심히 해갖고 5천 원 벌을래요? 나가서 알바해갖고 10만 원 벌을래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알바 10만 원이 더 크죠. 맞아요. 그런데 알바 10만 원은 3년 후에도 알바 10만 원이야. 얘는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5천 원, 하루에 5천 원밖에 못 벌어도 버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여기서 경험을 쌓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50만 원이 5천 원씩 늘어나던 게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렇게 쫙 넉 달, 5, 6, 7, 8, 9, 10, 11, 12달이 딱 되면 이만큼 돼요. 얼마예요? 글씨가 깨졌네. 여기는 잘 보이네. 1797만 원이에요. 1797만 원인데 50만 원 가지고 1년 만에 1797만 원 만들었으니까 아우 잘했네 싶은데 부자예요? 부자 아니요. 부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참고 했어요. 2년 채우면 어떻게 되게요? 2년 채우면 1억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2억은 넘어갈까요? 3억은? 2년이 되니까 6억 4,600이 됐어요. 좋죠? 네. 그래봤자 아까 얘기했던 벤츠 2대면 끝나. 아파트는 아직 멀었어. 30억짜리 아파트는 멀었잖아요 아직. 응? 아까 차 3억짜리 벤츠 아파트 30억 얘기했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채워야지. 3년 채워보자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만원짜리 1시간 하루 10만원짜리 알바했으면 3년 후에도 하루 10만원일 텐데 얘는 50만원 갖고 꾹꾹 눌러 참고 버텼더니 36개월 후에 232억이 됐어요. 232억이 됐다고. 뭐죠? 미디어? 232억이 될 때까지 뭐 했어요? 궁뎅이 딱 붙이고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조건이 있죠. 하루 1% 대신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가능해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 불가능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도 않는 소리하고 자빠지는 거지. 근데 진짜 베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한 번이라도 손해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알바 안 하고 생활비까지 해결하면서 어떻게 했냐? 3천만 원 가지고요. 3천만 원을 아까처럼 하려면 다 때려 넣어야 돼. 그러면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3천만 원 중에서 20%만 집어넣는 거예요. 80%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여기 넉넉하게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얘 살리면 돼요. 안 죽어. 안 죽일 수 있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는 조금씩 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죽는다고. 전체가 죽을 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조금 성실해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남태평양 저 추운 북극해를 지나갈 거라고. 그 고통, 힘들어 보이는 그거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루에 5%씩 수익을 내게. 하루 1%를 부지런히 해서 5번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요? 네. 5번 하기 힘들어요? 그럼 2번만 해도 돼. 레버리지 3 쓰면 되거든. 좋아요? 레버리지 3 써갖고 2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5%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집어넣은 원금의 20%만 투입해. 600만 원. 이거 갖고 5% 수익으로 30일을 굴리면 얼마가 되느냐면 4천만 원이 돼. 4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데 생활비로 800만 원 빼서 썼어. 그러면 도로 3천 된다? 한 달 후에 도로 3천 돼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한 달 후에 4천 만들었는데 여기서 800만 원 빼서 쓰니까 도로 3천 돼. 보여요? 네. 계속 이걸 반복해.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3년 후에 이만큼 돼. 이만큼. 이거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252요. 53억. 매달 800의 생활비를 빼서 쓰고 남은 돈이 3,253억이요. 아까 얼마 하면 부자라고요? 100억. 한 30명은 부자 됐어 지금. 우리 가족이 한 30명은 되잖아요. 대가족이니까 100억씩 나눠주고. 안 믿겨지죠? 네.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안 믿겨지는 분들을 위해서 더 낮춰. 더 낮춰요. 얼마 할 거냐면 XRP 리플 1000개. 리플 오늘 얼마예요? 3,700원. 그러면 1000개 따 400만 원 치자고. 400만 원. 400이 좀 안 되는데 400만 원이라고 치고 그 중에 몇 퍼센트 투입한다 그랬어요? 20%만 투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 그걸로 레버리지 3을 썼어요. 그리고 수익은 1.5% 한 번만 했을 때 1.5%. 그런데 성실하게 하자 그랬죠. 네. 2번은 하자 그랬어요. 2번 하면 몇 프로 수익 나요? 3% 수익 나요. 3%. 야, 밖에 봐봐. 지금 실시간인데 쪽팔리잖아. 3% 수익이 났어요. 하루에. 아까 5%보다 낮췄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 돼. 그렇게 해갖고 하면 200개 집어넣어갖고 6개 벌어요. 하루에 리플 6개 얼마예요? 4,000원씩 6개면? 많이 벌었네. 겁나게. 그렇게 수익을 내서 개수를 늘려가면 얘가 1년 후에 8,600개가 되고요. 2년 후에 74,000개가 되고 3년 후에 몇 개 되게요? 63만 9천 개가 돼요. 3년 후에 63만 9천 개가 됐는데 리플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3년 후에? 7만 원. 에? 7만 원.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갖고 있어도 100만 원이면 끝났네 나는. 회사에 3명의 프로 선수들이 있죠. 9%, 5%, 김프로. 이분들이 아침마다 8시 반이면 브리핑을 올려줘요. 오늘의 시황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중에 불바다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5%예요. 옹정 이사님이 지난 여름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 2030년, 올해 2025년은 그레이트 리셋. 다시 시작하는 한 해. 새로운 판으로 새 판짜기. 원년 25년. 그리고 5년 후 2030년이 되면 XRP의 가격은 최소 7만 원 간다. 100만 원 감사해요. 안 되더라도 7만 원, 최소 7만 원은 간다.
근데 7만 원 해면 기절할 것 같아서 5만 원으로 디스카운트 했어요. 몇 개? 63만 9,469개를 5만 원씩이라고 치면 319억이요. 이건 좀 현실적이에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숙제는 수익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1% 내는 거 연습하셔서 안정화시키는 것만. 연습이 끝나고 나서 3년이면 끝난다. 연습하는 기간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20대, 30대 친구들은 반나절 4시간이면 끝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눌러야 되는데 벌써 화면 바뀌었네.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8학년 있잖아요. 우리 신원석 사장님. 하루에 얼마씩 수익 내요? 어마어마하게 수익 내는 거 아세요? 몇백씩 찍어내잖아요. 8순이 되셔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여기에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실래요? 네. 안 하면 바보지 뭐. 자, 그렇게 만나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드릴 텐데 그거 말고도 회사가 준비한 게 트레이딩 수익 말고도 마케팅 수익이 있어요. 우리 회사 다단계 회사예요. 알고 오셨어요? 다단계 싫죠? 다단계 괜찮다 하시는 분. 아니 싫다 하시는 분. 안 들을 줄 알았어. 괜히 물어봤어. 다단계가 왜 싫은지를 알려드릴게요. 다단계가 싫은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단계 하고 있으면 집안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사재기 시켜요. 아니 회사가 시키는 건 아니야. 그걸 달성해야만 수당을 받으니까 내가 사재기 하는 거예요. 회사는 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근데 뻔히 보여. 이게 뭐예요? 영화 작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위스키 한 병을 다 부어요. 컵에다가. 그리고 이거 원샷 하면 200만 원 줄게 그래요. 그 아가씨, 술집 호스티스 아가씨가 그걸 마셔요.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뺏어갖고 내려놓으면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거 술 마신 사람이 잘못이에요? 술 마시라고 200만 원 걸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긴 하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거기가 네트워크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뭘로? 소비재로. 소비재. 그러니까 침대 밑에도 박스가 있고 옷장 열어도 박스가 있고 다 감춰져 있잖아. 남편한테 걸리면 뒤지니까. 택배가 꼭 그 시간에 와야 돼. 남편 없는 시간에. 남편 있을 때 택배 오면 작살나니까. 그렇게 사재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다단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소비재가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돈 복사기 임대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달러 내고. 얼마나 좋아. 거기에서 직급을 가면요. 직급 수당 받아요. 저 그걸로 1년 버텼어요. 이거 없었으면 전 죽었어. 트레이딩해서 수익 낼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시드가 없는데. 전 마케팅 없었으면 죽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살아있죠 지금. 그리고 레퍼럴 수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가 이제 구독료도 안 받을 계획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한 거에서 매매 수수료 나간 걸 돌려받는데 그걸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거였기 때문에.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미 6개 회사하고 조인해 있어요. 이 회사 알아요? 이 회사는 이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연결해갖고 이미 레퍼럴 서비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한 거 돌려받고 하는 서비스 거기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12번째 가난 탈출을 시도하면서 많은 회사들을 다녀봤는데 회사 설명회에 딱 가서 들어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막상 시작하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 잡것이 지난번엔 저 설명해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런 함정이 있었네. 이미 늦었죠. 시작했으니까. 이 회사도 그럴 줄 알고 제가 3주를 검증을 했어요. 이거 저거 꼭